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내셔널 패시픽 유니버시티의 하워드 총장입니다. 오늘부터 방송을 통해서 법률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법률 강의 그러면 졸린데 TV 드라마나 하지 뭘 법률을 하는가. 법률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법은요 우리 생활이거든요. 우리 생활에 그냥 신발 같은 거예요. 알면 편안하고 모르면 불편하고 답답해요. 그동안 우리가 특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법을 하나도 모르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크게 복 받은 거죠. 엄청나게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법을 좀 공부하시면서요, 법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법 재밌어요. 법이 잘 알고 나면 얼마나 재밌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구만. 제가 지금 성대모사한 거예요. 그런데 법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하면요, 아주 적게는 법이란 게 이제 스몰 클레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금액, 아주 적은 금액인데 굉장히 속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남들처럼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아니고요. 조그만 금액인데도 속상한 경우 있어요. 제가 나가서 상담하는 어느 여성단체가 있어요. 그 여성단체에 어느 분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힘들게 여기서 무료 법률 상담한다고 그래서 찾아오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인즉슨 집이 사진관을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전부 다 디즈니랜드 구경을 간답니다. 근데 할머니는 집에 계시라고, 집에 계시다가 오늘은 사진관 문 안 여니까 그냥 찾으러 오면은, 사진 찾으러 오면 그 써 있는 대로 돈만 받고 주세요. 이러고 갔네요. 할머니가 뭐 내용을 아나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름 되니까 40불 이래요. 40불이네요. 돈을 받고 사진을 줬는데 이 양반이 현금을 안 가져왔네요. 체크도 받죠? 할머니가 체크가 뭔지 알 게 뭐예요? 예, 받아요. 무조건 받는 데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못된 사람이 그 40불짜리 수표를 부도를 냈네요. 부도를 냈는데 문제는 며느리가 매일 도대체가 어머니는 뭐 도움 주시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가 뭐 이렇게 수표나 부도난 수표나 받고 나면 뭐 어떻게 살려고요? 와, 며느리 시집살이가 아주 극심하네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집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집은 없어요. 며느리 시집살이 하죠. 그래서 며느리는 자꾸 뭘 도움을 주느냐고 후박하지요. 내가 지은 죄는 있지요. 아들은 또 아들대로 도대체가 어떻게 뭐 일을 하길래 어떻게 해요. 부도수표 낸 놈이 잘못이지. 받은 할머니가 무슨 죄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걸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만 하면 금액이 40불인데요. 그럼 더 이상 시간도 끌지도 않고 끊어버리죠. 한인회 찾아갔더니 법률 상담은 안 한대죠. 너무나 고민하다가 그 여성단체에서 법률 상담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오셨네요. 그런데 한여름에 이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40불짜리 수표가 붙어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요 하는데 이 할머니 이거 안 받아들였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보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큰 사업하는 사람들 몇십만 불짜리 수표 부도난 거나 이 할머니 40불짜리 수표 부도난 거나 무게는 같은 무게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액수 크다 작다 따질 거 없어요. 내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는요 매우 아파요. 그 가시를 뽑아야 살아요. 그런데 뽑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법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스몰 클레임과 같이 소송 가액 10,000불 미만은 우리가 변호사 찾아갈 필요 없고 법무사도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10,000불 미만의 소송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저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멋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아이 좀 줘, 갚어, 나도 힘들어 이러다가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네요. 계약서도 없고 동네 사람 잘 아는 사람이라 빌려줬는데 또는 고등학교 동창이라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 안에 소송을 안 하면 무효래요. 아이고 나는 우리 옛날에 보니까 뭐 10년 전 빚도 갚고 5년 전 빚도 갚던데 아니요. 법이요. 계약서가 없는 계약은 2년 안에 받지 못하면 소송할 권한이 없어요. 계약서가 있으면 4년이고요. 이런 걸 보고 Status of Limitation에서 공소 제기권, 소송 제기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뭐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 투닥투닥하다 다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치료비 죽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갔네요. 어머나 1년 지나면 소송 못 한대네요. 아니요. 교통사고나 부상은 2년이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누가 부셨어요. 그래서 그 물건은 프로퍼티 데미지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소송 못 하고요. 행여나 좀 이뻐질까 해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 얼굴도 수술하면 최진실 되는 줄 알고 송혜교 되는 줄 알고 했더니 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보고 아니 어떻게 똑같아요 했더니 아니 좀 있어야지요. 뭐가 좀 아물고 뭐 이래야지 시간이 돼야 되지.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리저리 끌고 뭐 했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아니 똑같잖아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한 건 왜 쌍꺼풀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했더니 그 1년 지나니까 의사가 원판 불변의 법칙도 몰라요. 원판은 안 바뀌어요 이러네요. 그럼 내가 뭐하러 돈 들여서 고치려고 했어요. 의료소송 이거는 1년 지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 뭐 또 은행 관련된 소송 1년 안에 해야 되고요. 여행 간다고 뭐처럼 갔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호텔에다가 시계 두고 왔네요. 결혼 반지 두고 왔네요. 이거 3개월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살면 큰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인데 어떻게 이민법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이민법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훌쩍훌쩍 막 속상해해요. 아니 왜 이렇게 속상해해요? 제가요. 이런 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한국에서 이민 올 때 부장으로 왔는데 평생 소원이 이사 한번 해보고 상무 한번 해보는 건데 하필이면 미국 간다 그러니까 상무 발령이 났대요. 꿈에 그리던 그 자리인데 지금 안 가면 영주권 취소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무 하루도 못 해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re-entry permit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입국 허가. 해서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한국에 나갔다가 또는 중국에 어떠한 사업차 나갔다가 2년 동안 안 들어와도 돼요. 2년 만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이고 너무 아깝습니다. 상무로 제가 퇴직을 했더라면 퇴직금도 많고 그동안 꿈에 그리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오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민에 관련된 많은 법들을 멋모르고 있다가 강제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속상한 경우 많잖아요. 뭐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향에 좀 자주 가고 싶은데 고향에 갔다가 좀 있다가 왔더니 이민국에서 꼭 공항 들어올 때 이렇게 자주 다닐 것 같으면은 영주권 이제 뺏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네요. 아니 그래서 못 가고 좀 한 몇 달 쉬었다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법은 어쨌든 알아야 돼요. 이런 법 저런 법을 좀 알면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가 있죠. 법을 모르고 그래도 그동안 참 잘 살았어요. 그렇죠? 법도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나요? 오래 살 거거든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아유, 노인 되면 흔히 하는 소리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아이고, 그런 양반들 치고 빨리 떠난 양반 내가 못 봤어요. 공항에서 만나면 꼭, 아유, 이제 가면 마지막이지 언제 또 보겠어. 그래서 그는 미국 왔다가 가시면서 딸네 집에 왔다 가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지 뭐 언제 또 오겠어. 그리고 12번 오시대. 이젠 더 오래 살아요. 100살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인데 지금 60인 사람이 100세 되는 40년 후에는요.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그때는 120세대예요.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이 나이를 먹어서 뭐 또 다 이런 얘기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취업한 사람보다는 내 비즈니스 한 사람이 많아요. 힘들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란 게 그래요. 하다 보면요. 잘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미국의 통계가 한국도 똑같아요. 이런 것은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2년 안에 80%가 망한대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 잘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런데 안 돼서 그 빚을 갚느라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쓰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갔고 착하게 있던 와이프도 아내도 빚독촉이 하도 많으니까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럴 때에는 파산이라는 제도도 좀 잘 활용해서 파산이 뭐 빚 떼어먹고 뭐 빚잔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대신 갚아줄 테니 당신은 빨리 재기하세요. 재기해야 세금도 내고 종업원들도 채용해서 올바른 경제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도 이롭죠. 그래서 파산제도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알았나요? 파산제도가요. 챕터 7이라는 것이 있고 챕터 13이라는 것이 있어요. 챕터 7은 내 재산 다 내놓을게요. 내 부채 다 없는 걸로 해주세요. 재산이 많으면 안 되겠죠. 재산 하나도 없어. 당신 재산 얼마나 돼요? 한 2,000불 될래나? 3,000불 될래나? 그 재산을 다 내놓고 부채 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부채는 얼마나 되는데 뭐 얼마 안 돼요. 한 50만 불 될래나? 뭐 이런 분들이요. 근데 그 50만 불 언제 갚아요? 못 갚아요. 50만 불까지 안 가고도요. 크레딧 카드 빚이 어떤 사람들 파산하러 온 사람들이 그래요. 파산이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크레딧 카드가 뭐 많지도 않아요. 한 7, 8개 되는데 그럼 다 총액을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유, 뭐 많지도 않아요. 한 7, 8만 불 되는데 여보세요. 그거 엄청 많은 거예요. 크레딧 카드 빚이요. 7, 8만 불 되면은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 갚아요. 열심히 한 달에 그냥 그 월급 반 뚝 잘라가지고 한 2,000불씩 갚아도 3년 갚으면 이제 다 갚았나 보다 하고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3년 동안 뭔가 이자, 페널티, 또 페널티에 또 페널티 이래가지고 못 갚는 빚이에요. 그러면 얼른 파산을 하고 다시 일어나야지요. 빨리 일어나야지요. 근데 그런 것을 몰라서 갚느라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갚지도 못하고 가정도 깨지고 몇 년 후에는 결국은 빚쟁이 소리 듣는 걸 이러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파산은 그래서 챕터 7이 있고 챕터 13이 있어요. 13은 뭔가 하면 챕터 13인데 나도 제법 가진 게 있단 말이죠.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시골에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농장이나 해볼까 하고 땅을 샀는데 사실은 그 땅은 잘못 산 거예요. 웬 사막의 땅은 90%가 한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발 필요 없는 땅 좀 팔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땅 사막에 몇 년 후에 여기 LA 공항 들어온대요. 몇 년 후에 뭐가 들어온대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한국서 살 땐 그랬거든요. 동네에 조그만 시골에 학교만 하나 들어와도 와 땅값이 그냥 팍팍 오르고 뭐 우체국 하나만 들어와도 와 땅값이 그냥 엄청나게 오르는 걸 우리가 보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 와서도 그런 줄 알고 몇 년 후에 공항 들어온대요. 몇 년이요? 100년에도 안 들어와요. 그 사막 땅을 그냥 거기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막 땅을 샀어요. 에이고 그러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못 쓰면 내 자식들이 잘 살겠지요. 내 자식도 못 쓰면 아이 손주가 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모르잖아요. 우리도 한 200살 살다 보면 또 알아요. 그것도 잘 쓰게 될지. 그런데
재산은 좀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요. 크레딧 카드 빚이 제법 많고 물건값도 좀 있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이럴 때는 내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부채만 좀 줄여달라, 지불 방식을 좀 줄여달라 해서 내 사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알아야죠. 누가 가르쳐줬어야죠. 이런 거 배우려면 법대 가야 되는데 아이고 법대를 어떻게 가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 옛날 피해 다녔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에 살다 보면 TV 드라마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법을 상식적으로 좀 배우잖아요. 미국서는 상식적으로 법 알게 될 일도 없었네요. 그래서 법을 몰라서 많이 속상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세히 하나하나 파산법, 뭐 이민법 따로따로 하나씩 하겠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을 했는데 이혼도 하려고 했나요? 빚 갚다가 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고 빚 갚다가 보니까 그 아내가 암만 잘해줘도 짜증만 나지요. 집에 들어오면 얼굴만 찡그리고 또 얼굴 찡그리는 남편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그머니 나갔어요. 또 나간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옆에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세계 1위인데 미주교포들은 대한민국보다 이혼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 1위보다 더 높은 건 뭘까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마라톤을 해요. 막 사람들이 뛰어요. 뛰는데 앞에 가던 사람이 2등이야. 그 2등을 내가 드디어 제꼈어. 그럼 나는 지금 몇 등일까요? 2등 가는 사람을 젖혔어. 내가 2등보다 앞장서. 그럼 나는 몇 등일까요? 그럼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2등이요. 2등을 제꼈으니까, 1등이요. 2등을 제꼈으니까, 아니요. 2등이요. 앞에 1등은 가고 있어요, 계속.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자꾸, 너 나와. 왜 그러고 살아. 이혼해봐. 얼마나 편안한데. 매일매일이 자유야. 너 나와. 그렇게 살지 마. 이래 진짜인 줄 알고 나갔어요. 이혼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자유는 무슨 자유요. 밤에 비 올 때마다 불안하고 바람 불어도 불안하고 문소리만 덜컹덜컹 나도 아이고 그래도 옆자리에서 버텨주던 그 남편 생각이 간절한데 이혼을 했어요. 뭐 이혼만 하면 무슨 큰일 생기는 줄 알고 송중기 같은 애들이 그냥 죽자 살자 오는 줄 알고 장동건이 같은 남자가 죽자 살자 오는 줄 알고 이혼했네요. 했더니 오긴 뭘 와요. 쓸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결혼했고 꼭 정신 나간 놈들만 하루 종일 골프 치다 저녁 때 되면 여자가 번 돈으로 술이나 마시는 놈들만 찝쩍찝쩍 되는데 그렇게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애도 그냥 내가 혼자 키우면서 살았어요. 다 산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양육비 안 주면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데도 있대요.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 가서 양육비 못 받았어요. 그럼 내준다는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야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게요. 힘들게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더구만. 그것도 몰라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양육비 돈이 없어 못 줘 해서 저 불쌍한 인간 그렇겠지 하고 안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잘 먹고 잘 살대요. 양육비 안 주면요. 여러분 검찰청에 가서 고발하면 그 남편 잡혀가요. 그런 것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야지요. 가정법 하면 일종의 이혼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을 해서 뭐 이혼법을 배워서 이혼 잘하면 뭐 어떡할 건데요. 이혼 누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지요. 제가 상담하는 데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노트에다 이제 적어놔요. 상담 결과를 어느 주인가 가서 봤더니 어제 30대 중반의 여성이 와서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 남편이 돈벌이도 안 하고 밤낮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나를 그렇게 때려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혼을 원합니다. 상담 처리 결과 상담원이 대답해 준 거예요. 처리 결과.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상의하세요. 이게 처리 결과예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나 상담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기도요 10,000번도 더 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만 있었으면 상담이라도 좀 이런저런 신세 한탄이라도 좀 해볼 텐데 엄마도 없고, 친정 오빠라도 있으면 한데 아이고, 얻어맞는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상담이라도 해볼 텐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 여기 상담 기간까지 찾아왔더니 한대는 소리가 기도하세요. 교회 나가세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다시는 이혼 안 할 수 있도록 좀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좀 좋은 길을 해줄 수 있도록 제대로 당신들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상담하세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혼에 관한 법이고 가정법은요,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방문권, 그리고 재산 분할권, 위자료, 이런 거 등등을 결정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이혼하고 친구로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친구로 다정하게 살 것 같으면 이혼은 왜 해요? 그냥 살지.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서로 안 보는 방법이에요. 안 만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옛날에는 이혼하면 남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혼하면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나가는 직장, 내 자동차,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 안에 100야드 이내에 오지 마라. 100야드 이내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체포돼요. 체포되는데 그건 법정 모독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엄합니다. 오랫동안 징역살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권리를 찾는 겁니다. 이혼한 남편이 껄핏하면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나 죽게 됐어. 그동안 번 돈 좀 줘. 이래가지고 그 돈 또 뜯어다가 도박장 가는 녀석도 있고요. 이래저래 힘들게 해요. 아이고, 한 번은 게 제일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시고 다시 만날 때에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그래서 가정법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가정법만 제대로 알아도 아이고, 가정법 잘 알아서 뭐 이혼 전문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혼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시는 이혼하지 않으려면 뭔가를 확실하게 결론을 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도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거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뭐 그때마다 법을 변호사한테 찾아가니 너무 돈은 많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법무사라는 직업도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다가요, 이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되거나 법무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법도 이 정도라면 조금 전문 지식을 공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내 나이에 변호사 되긴 어렵고, 여러분 그 나이가 몇 살인데요? 미국은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캘리포니아는 평균 연령이 37.8세예요. 나이들이 한국보다는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50대, 60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문에도 안 나요. 한국 같으면 59세, 63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변호사 안 해도 돼요. 매일 TV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얼굴만 팔고 다녀도 돈벌이가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좀 힘들어요. 좀 내 머리를 내가 아는데 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조금 공부해서 법무사 할 수도 있어요. 법무사는 이제 서류로 법률 절차를 도와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거는 조금 몇 달 동안 그냥 공부하면, 가볍게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그 공부해서 그 대신에 나이 먹은 다음에 은퇴하지 말고 끝까지 법무사로 남을 도와주면서 돈벌이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왜 안 하는데요? 여러분, 법은요,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제부터 마주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법률 공부하면서 핑계김에 법을 공부해서 뭔가를 좀 얻으세요. 그동안 법률 공부하다 보면 참 그동안 법 하나 모르고도 잘 살았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법을 좀 공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보세요. 그럴 때 좋은 직업에 법무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제가 하는
인터내셔널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주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이거는 한국어로 가르치니까 영어 못해도 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몇 달 동안 법률 공부 좀 했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지 않잖아요. 왜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그냥 힘들게 사세요? 이런 공부라도 하시고, 나이 먹었는데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세요? 이런 공부해서 남도 도와주시고 돈벌이도 하세요. 요즘 보니까 뭐 부인들이 남편 밥 안 해주는 걸 무슨 큰 자랑으로 알아요. 무슨 하루 3끼 밥을 해달라고 그러면 뭐 삼시세끼라고 그런다나요? 삼시세끼요. 거기다가 삼시세끼 밥 먹었고 가끔 간식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정간나세끼래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방송 나와가지고 부인들이 남편 구박한다, 여자가 남편 위에 머리 위에 있다, 이래야 인기를 얻어요. 아이고 저는요 탤런트 아니라 인기 싫어요. 남편 밥 안 해주는 사람들 오늘부터 좀 해주세요. 무슨 남편이 그동안 큰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이젠 나이 먹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아니 부인이 밥도 안 해준대요. 뭐하러 그 자리에 있는데요. 그동안 날 구박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은 나가서 더 힘들었어요. 남편 밥이요 해주세요. 그 조그만 거 해주고, 요즘 밥은 뭐 자기가 장작대에서 하나 전기밥솥에서 하면 아이고 얼마나 잘 되게 해요.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주먹씩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놓았다가 하나씩 꺼내준대요. 강아지 키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 따뜻하게 밥 해주고, 그럼 남편이 또 얼마나 이뻐하게. 그러고 나이 먹으면 살아야지 뭐. 난 남편 밥 안 해줘. 난 아침에 나가. 자랑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 셋이 굴뚝 옆에서 울더래요. 60 먹은 남자가 왜 그러세요? 아침에 밥 해달라고 했더니 부인 마누라가 때려요. 70 먹은 할아버지는 왜 우세요? 했더니 아침에 눈치 보일까 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저녁에 너무 일찍 들어왔다고 때려요. 80 먹은 할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침에 눈 떴더니 때려요. 농담이지만 이런 농담 누가 만들었대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남편한테 좀 잘하세요.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방송만 틀면 부인한테 잘해야 된대요. 설거지는 제가 다 해요. 청소는 제가 다 하죠. 이런 놈들만 방송에 나와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리고 평화롭게 같이 살면 좋잖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법을 하나씩 배우면서 그냥 우리 즐겁게 돈벌이도 하고, 그 다음에 상식도 늘리고 믿으면서 살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